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아스, 그린 밀크위드라고도 불리는 이 놀라운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모나크 나비를 정원으로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재배 방법부터 전문가만 아는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아스란 무엇인가? 아스클레피아스는 학명으로 ASCLEPIAS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4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종은 아스클레피아스 비리디스, 즉 그린 밀크위드입니다. 이 식물은 미국 동남부와 중남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텍사스부터 플로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캔자스까지 자생하고 있죠. 밀크위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하얀 우유 같은 수액이 나오거든요. 이 수액은 단순히 신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배당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포식자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거죠. 왜 아스클레피아스를 키워야 할까? 여러분, 모나크 나비를 아시나요? 주황색과 검은색 무늬가 아름다운 나비인데요. 이 나비는 오직 밀크위드 식물에만 알을 낳습니다. 다른 식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모나크 나비 애벌레는 밀크위드 잎만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사이 모나크 나비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바로 서식지 파괴 때문입니다. 농약 사용과 도시 개발로 밀크위드가 사라지면서 나비도 사라진 거죠. 우리가 정원에 아스클레피아스를 심으면 이 아름다운 나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 정원의 밀크위드가 모나크 나비 보존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호에 동참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정원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아스클레피아스 비리디스의 특징.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식물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아스클레피아스 비리디스는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한 번 심으면 매년 봄에 다시 자라나요. 높이는 보통 30cm에서 60cm 정도 자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0cm까지도 자랄 수 있어요. 잎은 타원형에서 피침형으로 생겼습니다.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 되죠. 잎 표면은 매끈하고 약간 두꺼운 질감입니다. 색깔은 진한 녹색을 띱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꽃입니다. 꽃은 봄 후반부터 초여름에 피기 시작해요.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녹색을 띠는 독특한 꽃인데요. 자세히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은 둥근 사냥화서로 뭉쳐서 핍니다. 하나의 꽃대에 20개에서 60개 정도의 작은 꽃이 모여 있어요. 각각의 작은 꽃은 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5개의 꽃잎이 뒤로 젖혀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왕관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꽃 색깔은 연한 녹색에서 황록색까지 다양해요. 때로는 흰색이나 크림색을 띠기도 합니다. 향기도 매력적입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이 향기가 나비와 벌을 끌어들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밀크위드 특유의 방추형 꼬투리예요.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녹색이다가 익으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꼬투리가 마르면 저절로 벌어지면서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에는 하얀 솜털이 달려 있어요. 이 솜털 덕분에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 수 있죠. 아스클레피아스가 좋아하는 환경.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스클레피아스를 성공적으로 키우려면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아스클레피아스는 햇빛을 정말 좋아해요.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8시간 이상이 좋아요. 햇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가 웃자라서 힘없이 늘어집니다. 잎도 얇아지고 색깔도 연해져요. 무엇보다 꽃이 제대로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더라도 개수가 적고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정원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향이나 서향이 이상적이죠.
건물이나 나무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남양 베란다가 최고예요. 두 번째는 토양입니다. 아스클레피아스는 토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하지만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수예요. 물이 고이는 땅은 절대 안 됩니다. 뿌리가 썩어버리거든요. 토양 질감은 사질 양토에서 양토가 좋습니다. 점토질 흙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만약 점토질이라면 개량을 해야 합니다. 굵은 모래나 펄라이트를 섞어주세요. 퇴비나 부엽토를 섞으면 더 좋습니다. 비율은 기존 흙 3에 모래 1, 퇴비 1 정도면 적당해요. 토양 산도는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습니다. pH 6.0에서 7.5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pH 측정기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산도가 너무 낮으면 석회를 뿌려 조절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피트모스를 섞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물주기에서 실패하거든요. 아스클레피아스는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원래 건조한 초원지대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과습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여름 무더위에도 2회에서 3회면 됩니다. 물 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흙 표면을 손가락으로 찔러보세요. 2cm에서 3cm 깊이까지 말랐으면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는 흠뻑 주는 게 좋아요. 화분 아래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다음 물 주기까지 완전히 말립니다. 이렇게 건습을 반복하는 게 뿌리 발달에 좋아요. 물을 줄 때는 잎이 아니라 흙에 직접 줍니다. 잎에 물이 묻으면 곰팡이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침 시간에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동안 여분의 수분이 증발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 물을 주면 밤새 습기가 차서 병이 생기기 쉬워요. 겨울철에는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지상부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뿌리는 살아있고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울 거예요. 네 번째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아스클레피아스는 온대 기후에 적응한 식물이에요. 생육 저고는 섭씨 18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한국의 봄과 가을 날씨가 딱 맞죠. 여름 더위도 잘 견딥니다. 35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자라요. 더 더워지면 성장이 약간 둔화되긴 합니다. 그래도 고온 피해는 거의 없어요. 추위에도 강합니다. 지상부는 서리를 맞으면 죽지만요. 뿌리는 영하 2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USDA 내한성 구역으로는 5번부터 9번까지 가능해요. 한국 대부분 지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습도는 평균적인 수준이면 됩니다. 특별히 높은 습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습하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스클레피아스 심는 방법. 자, 이제 실제로 심어볼까요? 아스클레피아스는 씨앗이나 모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씨앗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씨앗을 구입하셨다면 파종 전에 처리가 필요해요. 바로 저온 처리, 측적 처리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연에서 씨앗은 가을에 땅에 떨어집니다. 겨울 추위를 겪고 나서 봄에 싹을 틔우죠.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측적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씨앗을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발화율이 높아져요. 그 다음 젖은 키친타월이나 모래를 준비합니다. 비닐 지퍼백에 씨앗과 함께 넣어주세요. 공기가 약간 들어가도록 밀봉합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온도는 섭씨 1도에서 5도 사이가 좋아요. 기간은 최소 4주, 길게는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봐주세요. 측적 처리가 끝나면 파종할 수 있습니다. 파종 시기는 이른 봄이 좋아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적당합니다. 실내에서 먼저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종용 트레이나 작은 화분을 준비하세요. 배수 구멍이 있는 걸로요. 흙은 파종용 상토나 질석, 펄라이트 혼합물을 사용합니다. 일반 화분 흙보다 가벼운 게 좋아요. 흙을 화분에 담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씨앗을 흙 위에 올려놓으세요. 씨앗 간격은 2cm에서 3cm 정도 띄웁니다. 씨앗 위에 얇게 흙을 덮어주세요. 두께는 3mm에서 5mm면 충분해요. 너무 깊이 묻으면 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 흙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투명한 랩이나 뚜껑으로 덮으면 습도 유지에 좋아요. 따뜻한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합니다.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5도가 이상적입니다. 발화까지는 일주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싹이 나오면 랩을 벗기고 밝은 곳으로 옮깁니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주세요. 본잎이 2장에서 4장 나오면 옮겨 심을 수 있어요. 모종을 구입하셨다면 더 간단합니다. 봄철 원예점에서 아스클레피아스 모종을 찾아보세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모종을 고를 때는 건강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잎이 싱싱하고 녹색이 진한 것이 좋아요. 노란 잎이 많거나 시든 것은 피하세요. 줄기가 튼튼하고 곧게 서 있는지 확인합니다. 뿌리를 살짝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흰색이고 건강해 보이면 좋은 모종입니다. 갈색이거나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심는 시기는 늦서리가 지나간 후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초가 적당해요. 심을 장소를 먼저 정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해요. 구덩이를 파는데요. 모종 화분 크기의 2배 정도 넓이로 파세요. 깊이는 화분 높이와 같거나 약간 깊게 파면 됩니다. 파낸 흙에 퇴비를 섞어줍니다. 비율은 흙 2에 퇴비 1 정도면 좋아요. 모종을 화분에서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뿌리가 뭉쳐있으면 살짝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뿌리가 상하니 조심하세요. 구덩이에 모종을 넣고 위치를 잡습니다. 흙 표면의 높이가 원래 화분과 같게 맞춰주세요.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어요. 주변에 흙을 채워넣고 가볍게 눌러줍니다. 공기 주머니가 없도록 잘 다져주는 게 중요해요. 심고 나서는 물을 충분히 줍니다. 뿌리 주변 흙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주세요. 처음 2주 정도는 흙이 마르지 않게 관리합니다. 그 후에는 정상적인 물주기로 전환하세요. 여러 포기를 심는다면 간격을 고려해야 해요. 30cm에서 45cm 정도 띄우는 게 좋습니다. 통풍도 좋고 각 식물이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기. 정원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아스클레피아스는 화분에서도 잘 자랍니다.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화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크기는 최소 직경 30cm 이상이 좋아요. 깊이도 3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는 식물이거든요. 재질은 테라코타나 플라스틱 모두 괜찮아요. 테라코타는 통기성이 좋고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보습력이 있습니다. 꼭 배수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멍이 없으면 직접 뚫어야 해요.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자갈이나 난석을 2cm에서 3cm 깔아주세요. 그 위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혼합토를 만들어 쓰세요. 배합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화분 흙 5, 펄라이트 2, 퇴비 2, 굵은 모래 1 정도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수도 잘 되고 영양도 충분해요. 화분 심기는 앞서 설명한 모종 심기와 같습니다. 다만 화분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햇빛을 따라 위치를 바꿔줄 수 있죠. 계절에 따라 최적의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화분 관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 빠짐을 항상 확인해야 해요.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바로 버려주세요.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뿌리가 화분을 가득 채우면 생육이 안 좋아지거든요. 분갈이는 이른 봄에 하세요. 새싹이 나오기 직전이 최적기입니다. 일상관리와 비료. 아스클레피아스가 자리를 잡았다면 일상관리를 시작해야죠. 다행히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은 아니에요. 먼저 물 주기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합니다. 건조하게 키우되 완전히 바짝 마르지 않게 하세요. 잡초 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 식물일 때는 특히 잡초와 경쟁에서 약해요. 주변 잡초를 자주 뽑아주세요.
멀칭을 하면 잡초 관리가 쉬워집니다. 뿌리 주변에 나무 껍질이나 짚을 깔아주세요. 두께는 5cm 정도면 적당해요. 멀칭은 잡초도 막고 수분도 보존해줍니다. 비료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좋아요.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적게 핍니다. 심을 때 퇴비를 섞어줬다면 1년은 비료가 필요 없어요. 2년 차부터는 봄에 한 번 주는 게 좋습니다.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세요. 질소, 인산, 칼륨 비율이 5대 10대 10 정도인 게 좋아요. 인산과 칼륨이 높으면 꽃이 잘 핍니다. 액체 비료를 사용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세요. 농도는 권장량의 절반으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비료는 여름 중순까지만 주고 그 후에는 중단하세요. 가을에 비료를 주면 연한 새순이 나오는데요. 이 새순은 겨울에 동해를 입기 쉽습니다. 지지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키가 크게 자라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면요. 대나무 막대나 철사 지지대를 세워주세요. 끈으로 느슨하게 묶어주면 됩니다. 너무 팽팽하게 묶으면 줄기가 상해요. 가지치기와 꽃 관리. 아스클레피아스는 특별한 가지치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높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입니다. 너무 크게 자라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요. 봄에 새순이 15cm 정도 자랐을 때 끝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지가 더 많이 나와 풍성해집니다. 높이도 낮게 유지할 수 있고요. 둘째, 손상된 부분을 제거할 때입니다. 병들었거나 죽은 줄기는 바로 잘라내야 해요. 건강한 부분까지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가위는 반드시 소독해서 사용하세요. 알코올이나 표백제 희석액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셋째, 개화 후 씨앗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씨앗을 받고 싶다면 꼬투리를 그대로 둡니다. 녹색 꼬투리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익어가죠. 완전히 마르면 터지기 직전인데요. 그 전에 망주머니를 씌워두면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씨앗이 필요 없다면 꽃이 진 후 꽃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식물이 씨앗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뿌리로 가서 내년 개화에 도움이 됩니다. 정원도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가을이 되면 지상부가 누렇게 변하면서 죽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 마세요. 서리가 내린 후에 줄기를 지표면에서 잘라내세요. 잘라낸 줄기는 퇴비로 만들 수 있어요. 뿌리는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다시 싹을 틉니다. 병충해 관리. 아스클레피아스는 비교적 튼튼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해충은 진딧물입니다. 노란색이나 주황색 진딧물이 새순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진딧물은 식물즙을 빨아먹습니다. 많이 생기면 잎이 오그라들고 생육이 나빠져 제시도 JS 계속 진딧물을 발견했다면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물로 씻어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호스로 강한 물줄기를 쏘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하루 동안 잎이 마를 수 있으니까요.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천연 살충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주방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물 1리터에 세제 5ml 정도면 됩니다. 분무기에 담아서 진딧물에 직접 뿌려주세요. 님 오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유기농 자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 설명서대로 희석해서 뿌려주면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처리하세요. 진딧물의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당벌레나 풀잠자리가 진딧물을 먹거든요. 정원에 이런 익충을 유인하면 자연스럽게 방제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해충은 밀크위드 버그입니다. 주황색과 검은색 무늬가 있는 노린재예요. 이것도 식물즙을 빨아먹습니다. 손으로 직접 잡아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비눗물에 빠뜨리면 죽습니다. 수가 많지 않으면 큰 피해는 없어요. 세 번째는 밀크위드 애벌레입니다. 밀크위드 타소크모스라는 나방의 유충이에요. 이 애벌레는 잎을 많이 먹어 치웁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모나크 나비 애벌레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심각하게 많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 많다면 손으로 잡아내세요. 달팽이와 민달팽이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어린 식물의 잎을 갉아먹어요.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아침에 점액질 흔적이 있으면 달팽이가 다녀간 거예요. 맥주 트랩이 효과적입니다. 얕은 접시에 맥주를 담아서 식물 근처에 놓으세요. 달팽이가 맥주 냄새에 끌려와서 빠져 죽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 주변에 둥글게 뿌려주세요. 달팽이가 싫어하는 성분이 있어서 접근을 막아줍니다. 계란 껍질을 부숴서 뿌리는 것도 좋아요. 날카로운 껍질을 달팽이가 기어가기 힘들어합니다. 병으로는 뿌리 썩 음병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입니다. 과습이 주요 원인이에요. 뿌리가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증상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시드는 거예요. 줄기 밑부분이 물러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식물 전체가 죽을 수 있어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물을 적절하게 주고 배수를 잘 되게 하세요. 이미 걸렸다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물주기를 줄이고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하세요. 심한 경우 식물을 캐내서 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갈색으로 썩은 뿌리는 잘라내고요. 건강한 뿌리만 남겨서 새 흙에 다시 심어보세요. 흰가루병도 가끔 발생합니다. 잎 표면에 흰가루가 낀 것처럼 보이는 병이에요. 습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잘 생깁니다. 예방하려면 식물 간격을 충분히 띄우세요.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 잎에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걸렸다면 베이킹소다 용액을 뿌려보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5g을 녹입니다. 여기에 식용유 몇 방울을 추가하면 더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심하게 감염된 잎은 잘라서 버리세요. 다른 잎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씨앗 수확과 보관. 씨앗을 받아서 번식시키고 싶으신가요? 아스클레피아스 씨앗 받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녹색 꼬투리가 생깁니다. 방추형으로 생긴 이 꼬투리가 씨앗 주머니예요. 처음에는 단단하고 녹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여름 내내 천천히 익어가죠. 늦여름에서 초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표면이 거칠고 마른 느낌이 들어요. 이때가 거의 다 익은 시점입니다. 완전히 익으면 꼬투리가 저절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안에서 솜털 달린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죠. 아스클레피아스는 정원에 꼭 있어야 할 식물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중요하거든요. 키우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햇빛만 충분하고 물을 과하게 주지 않으면 됩니다. 초보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정원에서 모나크 나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애벌레가 잎을 먹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고요.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스클레피아스를 심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모종을 구입하거나 씨앗을 주문하세요. 다음 봄에 심으면 여름에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재배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